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강한 작업의 냄새가 난다. 과연 어디서 이 작업의 냄새가 강력하게 나는 것인가? 자, 중국 매년 74조 투자했다. 자, 과연 어디다 74조를 투자를 또 할 것이고, 어디서 강한 작업의 냄새가 나는지,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잡아봐야 될 5배 상승 가능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떠한 이야기냐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요? 자, 이제 중국이 코인 채굴장을 밀어내 버린대요. 몰아내고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느냐? 자, 매년 74조를 쏟아붓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큰 이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는 만큼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14조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요, 참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 대한 어떠한 것보다는 중국 기업과 중국 시장에 중국에 뭐 진출했다든지 중국 기업과 협력한다든지 중국에 뭐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주가가 큰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74조를 매년 쏟아붓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74조에 대해서 어디에 쏟아붓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봤더니, 자, 뭐라고 하느냐. 자,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발벗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중국 정부는 뭐 한다. 베이징 인근 징진지, 그 다음에 장강 삼각주 등 뭐 이거 뭐 해가지고 컴퓨팅 허브 검사를 뭐 하면서 국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발표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뭐다? 동수서산이라는 거예요. 동수서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다? 이제 이게 본격 가동되면서 앞으로는 뭐 한다? 매년 14조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이 동수서산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동수서산이라는 것을 시작하는지를 이해하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것 때문이죠. 이제 중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최근 중국과 미국이 또 뭐예요? 중국과 미중 기술 경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상화폐가 아니죠. 디지털 화폐를 포함해서 뭐 하고 있다?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최근에 뭐 한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 투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다투면서 뭐 하냐고 지속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아직까지 1위는 미국이지만 지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가면서 뭐 하냐고 하면은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발전 속도가 세계 제1위를 차지하면서 사실상은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동수서산입니다. 동수서산. 동수서산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 돼 있습니까? 수는 뭐다? 데이터. 사는 뭐다? 컴퓨터 능력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뭐합니까? 동쪽 지역에서 생성되는 막대한 데이터를 뭐한다? 서쪽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수서산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서쪽에서 이 뭡니까? 데이터를 생산해가지고 동쪽으로 옮겨서 보관한다. 그것에 대한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게 동수서산 프로젝트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건 74조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디지털 경제 신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하죠. 신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데이터 자원 및 전력 소비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일환이에요. 지금 실제로 봤을 때 중국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에서 동수서산 자체는 뭐 최초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데 지금 보면 뭐라 돼 있습니까? 이제 디지털 경제 핵심이 뭐예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디지털 경제 핵심은 데이터 센터인데 이것이 뭐냐고 하면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게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전력이 부족한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전력이 넘쳐나는 곳이 서쪽이다 보니까 뭐 한다? 이제 그 전력이 많은 동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뭐 한다? 서쪽으로 이동해서 보관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뭡니까? 동부 지역 대신 전력 상황이 좋은 서부 지역에 뭐 한다?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동수서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이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경제의 지금이 뭡니까? 미중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이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뭐한다? 이 디지털 경제에 관련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여기에 대한 전력 문제로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센터를 뭐 하겠다? 이제 서쪽에다 서부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간에서 이제 지금 중국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뭡니까? 이제 우리 흔히 잘 아는 아까 뭐예요? 결국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다는 건 클라우드나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산업 쪽으로 좀 이제 눈여겨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왜 우리한테 호재가 될 수 있냐고 하면은 방금도 살짝 보여줬는데 당장 중국 시장에 한 봐도 뭐예요? 디지털 경제 신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화한다 해가지고 아까 뭐였어요? 74조를 이제 투자를 매년 14조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뭐였어요? 중국 본토에서도 동수서산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여기에서 몇 개 종목들 이미 상한가를 기록하고 상한가에서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쭉쭉쭉쭉 점상 랠리 아시죠? 그러한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미 중국 시장에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라는 게 중국의 이 디지털 경제의 신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게 분명 우리나라에도 반사이익으로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진짜로 차라리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뭐 투자한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자. 이 중국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기서 핵심 골자를 보면 결국에 뭐 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서부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빅데이터라든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시설력 쪽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 중국 내 기업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기업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우리 흔히 잘 아는 이 대표적인 기업이 뭐 있습니까? 빅데이터 기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죠. 그 텐센트라는 기업이 또 뭐 하겠다? 5년간 텐센트라는 기업도 5년간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신경제 신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5년간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여기 나오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구축. 그래서 5G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방금 얘기한 중국이 미중 기술 경쟁을 하면서 여기서 투자한다는 반도체 5G 디지털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 지금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앞에 말했다시피 최첨단 서버, 슈퍼컴퓨터 이런 쪽에서 이것도 반도체로 볼 수 있겠죠. 반도체로 볼 수 있고 데이터 센터, 5G 뭐 이동통신망 구축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뭐 이거 블록체인 사물 이태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이 중국 자체에서 투자하는 정부에서 투자하는과 동일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가 제가 봤을 땐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텐센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봤더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텐센트 이야기하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 이거 얘기했으면 사실 그 종목이 있었지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에요. 소프트센이라는 종목도 뭐다? 과거에 중국이 뭐 한다? 텐센트 디지털 인프라에 86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전략 파트너 종속 회사가 편입에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오늘 사실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고 소프트센이 차트적으로 봐도 사실 뭐 일봉, 주봉, 월봉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보면 2,750원 정도 이 저항대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를 못 들었어요. 보다시피 지금 보면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를 못 들고 있죠? 거의 한 16년째를 못 들고 있고 더 땡겨보면은 거의 그냥 여기가 최바닥이에요. 정말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정말 시장이 무너졌다가 여기 살짝 올라오나 싶다가 다시 무너져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750원대를 뚫어내고 얘가 정말 제대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원까지는 못해도 여유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방금 얘기한 이 중국이 매년 14조를 쏟아붓는
뭐다? 쏟아붓는 이제 신인프라, 이제 디지털 경제 신인프라 관련 수혜주로서는 이제 이 소프트센을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강한 작업의 냄새가 난다. 사실 오늘 이 방송 자체는 제가 이 내용은 어제 찾았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찍어서 올릴까 하다가 정말 확실한 종목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말 이 강한 작업의 냄새가 나는 내용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종목을 찾고 싶어가지고 이틀 동안 그래도 계속 찾았지만 사실 못 찾았습니다. 종목은 못 찾았어요. 내용은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사실 어제 올리고 싶어도 했지만 오늘까지 찾아서 올려드리자 했던 게 못 찾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결국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도 못 찾았지만 내용은 알려드릴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정말 이거 내용은 왠지 강한 그만큼 작업의 냄새가 좀 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방금 제가 계속 뭐라 했으니까 이제 텐센트 디지털 인프라, 이제 뭐 디지털 인프라 투자,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74조를 투자하는데 여기서 뭐 데이터 센터 설치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최근에 뭐가 있냐고 하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레드리치 파트너스라는 기업이 뭐 한다. 상해 빅데이터 센터와 빅데이터 시장 진출에 본격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빅데이터 분야를 어떻게 뭐 이거 쭉쭉쭉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뭐라 나와 있어요? 한중 빅데이터 유통, 빅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커머스 빅데이터 활용, 신사업 메이킹 등의 내용을 주축으로 다각적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 뭐 중국과 해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자, 레드리치 파트너스는 신세대 혁신의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의 신생기업으로 4차 산업과의 스타트업 투자, 스마트 커머스 사업,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등을 진행하며 다방면에 거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유망 기업이다. 여기서 좀 웃긴 게 이거죠. 블록체인 전문가. 이게 사실 지금 저랑 똑같아요. 그냥 그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를 양성을 한다. 왜 양성한 기업이 스타트업? 좀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상해 빅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텐센트, 아까 얘기했던 텐센트,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민간 대기업, 하였지만 한국의 민간 업체로서는 레드리치 파트너스가 최초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드리치 파트너스라는 기업이 상해 빅데이터 센터 이 최초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얘가 엄청 수혜를 받을 거예요. 엄청 수혜를 받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 기업 관련주를 찾아보려고, 비상장 기업이니까 지분 구조라든지 뭐 3자 배정, 물량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뒤져봤지만 그런 것들을 찾긴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나온 게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 자, 레드리치 파트너스가 뭐 한다. 타이탄 디지털 테크놀로지 연간 500억 규모 KSTO 투자 협약. 그래서 타이탄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과 이제 투자하기로 협약을 했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미래직업연구소 루텐이라는 기업과 레드리치 파트너스 뭐 한다. MOU 체결하고 나서 국내외 STO 기업 발굴 뭐 한다라고 하는데, 이 STO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STO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뭐냐고 하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분 참여 방식으로 되어 있어 경영 참여도 가능하고요. 기업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받거나 특정 권한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즉 투자자들의 권한 및 권리 행사 한층 더 강화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라는 것이면서, 어쨌든 결국 뭐다. 블록체인 투자라, STO라는 게 그냥 까놓고 뭐다. 그냥 블록체인 투자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 미래직업연구소 루텐, 이런 기업들이 다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투자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다 엄청 얘네가 지금 파업이 아니죠. 사업 협약을 맺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꾸준하게 성장했던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좀 신생 기업이라든지 좀 이건 뭐 하는 애들이지 하는, 이거 그 기업에 뭐 하는 애들이지 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하고 있는 기업이지 하는 그런 기업들이란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래직업연구소, 이건 뭐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루텐이라는 기업이고요. 하는 게 이거예요. 블록체인 분석과 이급 과정, 클래스 101. 이거 아시죠? 이거 뭐 알 겁니다. 들어가서 뭐 배우는 거. 그래서 이 클래스 101을 통해 바로 수강 가능. 수강하면은 그냥 뭐가 되는, 수강하면 그냥 자격증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흔히 잘 아는 뭐 웃음 치료, 뭐 레크레이션 자격증, 뭐 웃음 치료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고 하면 무시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어딨지? 여기 있나요? 제가 이거를 뺐나 보네요. 여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다는 게 뭡니까?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고 총 11개 민간 자격이란 거예요. 그냥 돈 내고 수강 받으면은 그냥 주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이것만 충족하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제가 레크레이션 자격증 땄습니다. 있고요. 실제로 있고요. 그거 어떻게 땄냐고 하면 그냥 돈 주고 수강 받고 시간 채워서 앞에서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줬어요. 끝. 합격. 수강증 발급.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돈이 투자되는 금융 자격증.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레드리치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는 최초로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자격에 대한 교육 및 사업 파트너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요 지금. 얘네가 실제로 하는 것도 그냥 돈 받고 수업해주고 자격증 끝.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서 뭘 보려고 해도 없어. 회사 속에 들어가면 뭐 이거 뭐 상생 뭐 공유 뭐 이상한 거 3개 있고요. 언론 보도 들어가면 아까 협약했던 거 뭐 하나 있고 공지사항은 뭐 이상한 거 딱 하나 있고요. 얘네 뭐 하고 있는지 뭐 실제로 눌러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거 지금 뭐지?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제 레디치 파트너스가 사이트가 들어가지나?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글에다가 들어가면은 뭐 언론 보도 들어가면은 진짜 아까 했던 그냥 이런 거밖에 없고 다 이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자격 기술 뭐 이런 자격 관련 기술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술도 아니고 저처럼 그냥 이제 누구나 인증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실 주식도 전문가 누가 인정합니까? 그냥 자칭 전문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네가 왜 전문가냐면 내가 내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니까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공지사항 들어가면은 우리는 뭐 없어. 사칭주의 하세요. 회사 소개, 상생, 그럼 뭡니까 이거? 선도, 선한 영향력 끝. 쭉쭉 내리면 여기 뭐 있긴 있어요. 기술연구소, 개발부 눌러주지도 않아요. 사업부 뭐 없어. 얘네 뭐 하는지 눌러지지도 않아요. 사이트가 뭐 그러니까 신생기업이 얘네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1년 이내 됐는데도 이렇다는 거는 굉장히 그냥 약간 그냥 뭔가 이런 협약 뭐 이런 거라면서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라 느낌이 많이 든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레드리치 파트너 이번에 이제 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이 빅데이터 시장 관련해서 이 레드리치 파트너스라는 이 기업이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이슈로서 한번 엮일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제가 분석했을 때 이거 왠지 진짜 엮으면 크게 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관련주를 제가 어제 주말 내내 찾아보려 했던 거고 오늘까지도 찾아보려 했지만 사실 실패했던 겁니다. 실패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찾아볼수록 뭐 없어요. 뭐가 없어. 알맹이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그냥 이름만 뭔가 계속 좋은 내용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뭡니까? 강한 작업의 냄새가 난다는 게 이거예요. 레드리치 파트너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 기업을 더 분석할 수 있으면 분석해 보시고요. 혹시나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이 방금 얘기했던 중국의 디지털 경제, 이 신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큰 시세를 줄 만한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혹시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거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찾아보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그냥 그 흐름만 따라갔을 때는 뭐다? 이 소프트셀, 소프트셀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텐센트를 아까 여기도 나와 있죠. 아까 방금 나와 있다시피 여기 이제 방금 나와 있다시피 뭐라 했어요? 상해 빅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텐센트 콕 찍었잖아요. 중국 민간 대기업과 업무 추진을 떠나고 텐센트 콕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텐센트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소프트센이란 기업이 있고 그 외적으로 레드리치 파트너스라는 이 기업 구린내가 강합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신인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